안녕하세요. 얼마니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이 영상을 클릭하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자평가사 김강산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이라면 건물주가 되는 상상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건물주가 된다는 건 정말 멋진 꿈이죠. 네, 저도 항상 꿈꾸고 있습니다. 다니는 회사를 때려치고 매일 놀러 다녀도 매달 임대료가 꼬박꼬박 들어오고 자산 가치도 꾸준히 올라가는 뭐 그런 삶 있잖아요. 영화 같은 삶이죠. 모두가 원하는 삶인데요. 하지만 정말 건물주들이 그렇게 살까요? 저는 제 직업의 특성과 제가 주로 하는 업무인 부동산 세금, 그리고 뭐 기업 가치 평가, 뭐 자산지 평가, 매각 평가, 기타 등등을 하면서 진짜 엄청 다양하고 많은 건물주분들을 만나 뵈었는데요. 제가 본 건물주들은 우리 생각만큼 막 고민이 없고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뭐 명품 사고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 경험상 건물주가 되었을 때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건물주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본 많은 건물주들을 토대로, 제가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건물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고충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고통인데요. 바로 세금 폭탄입니다. 건물을 소유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바로 세금인데요. 건물주가 되는 순간부터 세금은 일상생활 할 때도, 자기 전에도, 심지어 꿈을 꿀 때도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건물을 사는 순간 취득세라는 이름의 첫 번째 세금이 날아오게 됩니다. 이 세금은 가격에 대한 일정 비율로 되고요. 가격이 높을수록 부담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 세금이 날라오게 됩니다. 취득할 때만 내는 게 아니에요. 재산세도 날아오고요. 때로는 좀 큰 금액을 소유하신 분들은 종합부동산세도 날아오게 됩니다. 이 세금은 건물의 공시지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점점 더 커지고요. 공시지가는 당연히 보통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가게 됩니다. 건물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니까요. 하지만 이만큼 세금 부담도 커지는 이중고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팔 때는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겠죠. 내가 부동산을 통해서 얻은 수익은요, 나만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국가도 같이 갖고 갑니다. 이 세금은 당연히 수익이 크면 클수록 더 높아지는 구조라서요. 매각 전략을 잘못 세우면 세금으로만 큰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 같은 전문가들을 만나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동산 세금입니다. 세금은 단순히 재정제뿐만 아니라 신고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실수로 인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어떤 실수나 어떤 법적 문제가 나오냐면요. 예를 들어서 잘못 신고했어요. 또는 내가 내는 것보다 덜 신고했어요. 또는 내야 되는 기간 이후에 늦게 신고했어요. 그러면 가산세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되고 싶으면요. 반드시 세금부터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요. 전문가랑 상담하고요. 스스로도 반드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 잊지 마세요. 그냥 세금 생각 없이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내가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건물주가 되신 분들 보면요. 세금에 대한 고통을 좀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 고통입니다. 바로 임대 관리의 스트레스입니다. 임대 관리 쉬울 것 같아요? 엄청 어려워요.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건물을 샀다고 해서 임대 수익이 저절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수익 대신에 스트레스만 가득 차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공실 문제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공실 상태가 지속이 돼요. 이 기간에는 임대료는커녕 관리비만 계속 나가게 됩니다. 빈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관리비는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어요. 기회비용도 계속 나가게 되고요. 이게 쌓이면 엄청 큰 손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임대료 미납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처럼 제때제때 임대료를 잘 내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임대료를 제때 내지 않는 세입자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진짜로요. 이럴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법적 절차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비용도 추가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스트레스도 따라오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임차인과의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문제랑 연결이 되는 건데요. 계약 조건, 시설 문제 등등으로 세입자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직접 가서 힘으로 끌어내리고 싶지만, 경찰에 전화해서 끌어내리고도 싶지만, 우리나라 법상으로는요, 이렇게 버티는 임차인을 직접적으로 강제해서 나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시설 파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분명히 임차인 저 사람 때문에 이 건물이 망가진 게 뻔한데 배째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요. 이게 또 골치 아파져요. 임대 관리는 단순히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문제 해결과 조율의 연속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임대차 관련해서는 사람에게서 오는 스트레스와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세 번째 고통은요, 바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노후화 되는데요. 그리고 이를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작은 문제를 방치하면 큰 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 몇 개만 봐볼까요? 자, 첫 번째, 외벽 보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외벽이 오래되거나 파손되면 외관상 문제뿐 아니라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외벽 공사는 비용이 많이 드는 대표적인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엘리베이터 교체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교체 시기가 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는 교체를 안 해도요, 그냥 매달 몇십만 원의 엘리베이터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요, 전기나 배관 공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장마철이나 추운 겨울철에는 배관이 생각보다 잘 터지죠. 이 이외에도 전기 인입 공사라던가 보일러실을 주기적으로 보수해야 된다든가 여러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요, 정부 규제가 있어요. 최근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나 화재 안전 점검 같은 추가 비용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행해야 돼요. 건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유지 보수와 예산 기획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수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비용 관리도 꼼꼼히 해야 되죠. 이런 사항들을 매번 체크해야 하는 것이 생각보다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네 번째 고통은요,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되는데요. 바로 정책과 규제의 변화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규제는 특히 부동산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따라서 건물주는 정부 정책 변화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한국처럼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는 환경에서는 항상 최신 정보를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면서도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갱신에 제한을 두게 됩니다. 건물주의 수익 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죠. 특히 최근에 임대차 보호법이 자주 개정이 되고요. 좀 더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고 있어요. 이는 반대로 말하면 임대인들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은요, 대출 규제인데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건물 매입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출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나갈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호주머니에서 직접 나가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세제 변화도 체크해야 해요. 세금 정책이 바뀌면 건물주의 재정 계획에 큰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세율이 높아진다면 매도 계획이 바뀌거나 준비해야 하는 현금 등등의 계획도 다 바뀌겠죠. 정부 정책은 건물주의 수익성과 운영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다 체크하기엔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죠.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몇 개를 빼먹으면요, 내 돈이 수억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많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경우 진짜 아파요. 가슴이 진짜 아픕니다. 이런 것도 늘 체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고통은요, 사회적 시선이에요. 건물주라는 위치가 항상 긍정적으로만 보이는 건 아닙니다. 불로소득을 많이 먹는다던가 기득권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건물주라는 타이틀이 부정적인 인식도 동반하긴 하죠. 대표적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시장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서 내 부동산의 임대료도 상승시켜야 될 경우에 임차인 및 지역 시장에서 욕먹을 각오도 해야 돼요.
안 올리자니 내가 힘들고 올리자니 욕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여섯 번째 고통은요, 바로 예상치 못한 사건이에요. 건물주는 늘 예상하지 못한 사건에 대비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연재해가 있죠. 홍수, 지진 등으로 건물이 피해를 입으면 막대한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위험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강남역 물이 잠기는 거 봤죠? 화재나 사고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화재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건물주는 큰 책임을 져야 되고요. 보험 처리가 부족하면 재정적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임대료 손실이나 건물 가치 하락까지 발생할 수 있죠. 실제로도 몇 번 이런 경우 봤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특히 공장에서 화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건물이 홀라당 타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험 가입을 안 하셨었어요, 사장님이. 그래서 막 울고 불고 난리 났었는데요. 뭐 이런 것들도 포함해가지고 보험도 막 드러나야 되고 정기 점검도 많이 해놔야 돼요. 이런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터진다면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자, 일곱 번째 고통은요, 대출과 금융 리스크입니다. 대부분의 건물주는 대출을 활용해서 건물을 구입하는데요.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금리 인상이 되면요, 대출 금리가 오르고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수익률이 낮아지는 건 물론이고요, 공실이 지속되면 상환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채 관리도 해야 됩니다. 대출을 잘못 관리하면 자칫하면 압류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주로서의 꿈이 악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건물을 소유하기 전에 금융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금리 변동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금리 및 부채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진짜 힘든 상황이 계속되게 돼요. 옆에서 보면요, 여기저기서 막 전화 오더라고요. 돈 갚으라고. 그래도 나는 건물주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건물주가 되는 일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따르는 걸 방금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간단합니다. 멋있잖아요. 어. 제 직업은 건물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멋있어 보여요. 건물주가 되고 싶으니까 일부러 이런 사항을 제가 공부를 했고요. 제 삶에 적용시켜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일부러 저런 걸 받겠습니까?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건 결국 장기적으로 우리 삶에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요. 물론 스트레스와 책임이 따르기도 하지만 방금 말한 7가지 사항들을 제대로 준비하고 관리한다면요, 충분히 보람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건물주의 삶이 행복한 현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